이 시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참 좀 예쁜데 안 됐다라는 생각. 아니 오늘도 보세요. 원희룡 한동훈 얘기만 나오지 나경원 얘기가 안 나오고 이게 그 선거학에서는 정치학적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추종. 그러니까 될 집에다가 표를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 후보는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가뜩이나 설 자리가 없는 데다가 구도 자체도 친윤과 반윤으로 딱 갈라지니까 본인이 설 영토가 없는 거예요. 예쁜데 안 된 게 아니라요. 예뻐서 안 된 거예요. 그분이 자연 미인이라서 안 된 거라고. 아니 근데 기사도 별로 도움되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무슨 이런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서울대 동문 출신으로 그 동창회 지도진다? 서울법대 동창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부부하고 이 나경원 의원 부부하고 밥을 먹는데 네, 식사. 나 의원이 계속해서 서울대 우리 그 남편도 판사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잘 나가는 그 얘기만 판사예요. 해가지고 우리 여사님이 안 끼워주니까 여사님도 좋은 학교 다 나오셨고 논문 아니 그래도 쓰셨는데 왜? 서울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서울대 안 나오셨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정치자라면 한둘이야? 지금 대통령도 같은 아니 윤상현 의원도 서울대 나왔어요. 다 서울대 나왔어 4명 다. 그러니까 그게 기사거리냐고요. 기사를 썼더라고 그렇게. 네.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됐을 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탄핵이 되던지 아니면 이 정권이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까? 누가 됐을 때? B 왜요? 한동훈. 그래요? 미래 권력을 생각하고 보면 자기 대권 생각하고 이번에 당대표 나오지. 당대표 한 2년 해먹으려고 나오겠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과정 다 봤고 자신이 권력의 속성이 뭔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대표 역할 해보니까 충분히 자기 대통령도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근데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아픈 키를 다 쥐고 있잖아요. 서로 알 거예요. 서로 아픈 거 많이 서로 쥐고 캐비넷이 있으면 있어 서로. 못 열어? 못 열지. 양쪽 진짜요? 다 죽는데 그거는 서로 약점을 다 아는데 그래서 열기가 어렵고요. 네. 제가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대권의 명확한 목표를 정해서는 이번에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었으면 본인 당대표 지금 안 나오면 되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관계 유지하면 다음에 보궐선거 나오면 되죠. 국회 입성하면 되죠.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올 건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계산 없이 나온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충분히 계산하고 있고 그 계산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옆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모 그룹들이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는 이미 나오는 이야기가 왜 원희룡이냐 하필 차라리 나경원이면 그나마 좀 중간에서 거중 조정하고 중도 확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양평 게이트라는 거 아니에요. 이채 양명주라고 그 명명을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채 양명주를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요. 창시자예요. 총선 전에 2월 14일 그 발렌타인데이 때 연구소를 가지고 있대요. 예, 저희 연구소에서 거기서 다 만든 거예요? 저희 자체 연구소니까. 그래서 민주당한테 회사는 준 제 거예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회사는 마음속에. 없다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아브레오 스타일이에요. 만든 것인데 스타일로. 액트지오 스타일. 약간 액트지오 스타일로 네, 드리븐 네.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양평 게이트 문제가 네. 결국에는 이게 마지막 내관이 김건희 보호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유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건희 저는 여사에 대한 네. 이제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양평이잖아요. 그럼 양평은 누가 지금 막아줘요? 원희룡 공범인데 죄송합니다.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원희룡을 내서 명분을 만들지만 이 명분이 당원들한테 깊이 가슴속에 이렇게 박히질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윤혜누님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럼 누가 제일 타격을 줄 수 있냐 지금 한동훈 후보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원희룡으로 봅니다. 그게 왜요? 왜 그러냐면 네. 한동훈 후보는 제가 아까 반윤 비윤 얘기했지만 이분 속으시면 안 돼요. 반윤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까 샴쌍둥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검사 동일체라는 이 원칙 속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든 둘을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원희룡 후보가 되면은 당은 더 친윤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더 결별될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홍준표 시장 가만 안 있죠. 이준석 대표 바깥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이대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치. 당내 균열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매운맛, 더 진한 색채로 가면 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한동훈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동훈이 되는 순간 지금 반윤 신용을 하면서 당내 기득권들, 소위 말하는 그 찐윤 그룹과는 한판 뜰 거예요. 네. 뜨면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못 갑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라는 마지막 허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윤도 신용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집에 가죠. 네. 그러면 당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집에 간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집에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이 비대위원장 누구 임명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세력이 없는데 결국 지금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신중권. 아니 그래서 지금 뭐 그 진중권 김경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재석 의원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네. 최고위원도 안 나간답니다. 왜 그러죠? 한동훈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살도다. 저는- 그래서 신인규 저는- 대박. 그래서 저는 빠져드네. 원희룡이 될 때 오히려 보수 분열의 에너지는 더 쌓여간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되잖아요. 어설프게 반윤 신용을 하면서 1년은 끌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도 나름대로 이 말싸움은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한동훈이 지방선거에서 딱 지면 물러나면서 비대위를 갈 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김재석 의원 같은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한동훈. 그러면서 당은 이미지 세탁이 확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느냐? 오세훈 대권론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을 보수의 대선 주자로 세우는 그 시나리오에 지금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한동훈 당대표 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지 그냥 겉만 딱 봐서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무슨 네. 생각했는지 알아요? 뭐요? 우리 둘이 전 보러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예, 5,000원씩 더 주시면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내기도 했기 진짜. 때문에. 댓글로도 수학 잘하는 네. 외국인님이 신인규님 진짜 국힘 진짜. 탈당 전까지 어떻게 버텼냐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주 불면의 밤을 제가 매우 신통방통하다고. 힘들었습니다. 민주시장 때- 다르면서 같은 게 있는데 네, 네. 이 오세훈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저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빠졌어요. 요거 네, 아까 네. 오세훈 얘기했을 때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그랬을 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네. 뭐요? 바깥에 있는 이준석 대표 있죠. 맞아.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어게인 2021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요하면 또 손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되면은 이준석까지 보수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반대로 원희룡이 되잖아요. 개혁신당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원희룡 세력, 그러니까 이철규, 원희룡, 장제원, 권성동 같은 사람과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잖아요. 개혁신당이 다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오세훈을 통해서 보수가 다 묶이는데 원희룡으로 갔을 때는 더 짠물 매운맛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조차도 품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까 우님 질문에 네. 누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타격이 강하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누가 내릴 수 있느냐. 저는 원희룡이 될 때 오히려 보수 진영은 더 크게 분열되고 더 크게 콩가루가 된다. 예. 홍 시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네. 5만 원 취소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취소 아니구나. 되는 사람이 이제 원희룡 지금 장관이라는 거고 저는 이제 될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이제 지금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세훈 시장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오 시장이 숨은 잠룡이 아니고 실제로 드러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죠.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경계해야 될 1호는 오세훈 시장이죠. 와. 그런 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오면 지방선거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적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재편을 하고 있고 그 보수의 본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은 김건희예요. 김건희에 대한 정말로 강한 거부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 그래서 보수에서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자기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이게 거대한 프로그램 안에서 저는 이제 숨어 있는 잠룡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곧 이제 앞으로 나설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 네.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일정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보면 그런 큰 그림에서 뭔가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오 시장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실제 전략가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 참고로 MB계라고 하는 우리 이재호 장관님 같은 분 네. 이런 분들 좀 민주화 사업 기념 이사장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전국 조직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호 장관은 MB계의 좌장이잖아요. 네네. 오세훈 시장이 MB 다음에 했던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MB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한 다음에 지금처럼 똑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상성이 안 맞습니다. 그게 또 안 그러니까 되는 원희룡으로 가면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다 공간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더 매운맛과 더 짠맛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에서 자기들의 후보를 잡는 만들어서 거지. 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스스로 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지방선거 때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됐을 때 보수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부여받게 되고요. 한동훈이 되면요, 오히려 보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까지 품을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대중들이 보실 때 한동훈이 되면은 더 곤란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저는 한동훈 뒤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이 됐을 때는 보수가 살 길이 생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니 그 말은 내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고요. 왜 근데 본인이 원희룡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가능성은 제일 높죠.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제일 높지만 저는 근데 보수 내부에서는 아까 제가 뭐 탄핵의 트라우마라든지 조직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당선은 원희룡이 전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동훈 이게 굉장히 후보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한동훈 후보도 스스로 이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언제가 내가 한동훈은 잘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못해. 아직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네, 종합적 사고가 안 됩니다. 대권 주자로서 뛰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나온 거지. 우리 신인규 이게 뭐- 변호사는 아는데 그는 모른다. 네. 본인 일인데. 아니 원래 또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아요. 제가 머리 얘기해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자기 머리 못 깎습니다. 그 못 깎아요, 깎을 자기 일이 머리. 아니지.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상은 확실하게 있다. 대권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출마의 동기는 당연히 대권인데 네. 현실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 뒤에 딱 노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로 역전의 용사들이 노리고 있죠. 아까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 오세훈 시장 웃고 있어요 지금. 본부 자장면이야 뭐야? 본부 그거. 본부 자장처. 본부 자장처. 처남입니다 마지막은. 한동훈 처남. 장관은 천남.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가요 생각나지 않아요? 뭐요? 킬리만자로의 표범. 거기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먹지 마라. 진짜. 진짜 조용필 씨. 예. 딱 노리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이름도 나오지도 시장이 않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이 가동됐다라는 게 저는 MB계의 좌장 이재호 장관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김병민이라고 하는 친윤 인사가 갑자기 비윤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정무부 시장으로 영입이 되는 거, 그리고 김재섭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거의 오른팔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예 안 나가버리는 이 모든 움직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은 이미 한동훈 당대표 만들기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게 한동훈이 좋아서 뭐 한동훈이 만들어서 당을 잘 운영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 한동훈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한동훈을 쓰고 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모르죠, 본인은. 이런 거 아마 방송 들어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아니 오세훈 지금은 귀에 안 진짜. 들어오지. 왜냐면 나는 지금 앞을 취해 향해서 있지. 가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그 발표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제 내가 도전한다고. 아니 그래서 했지 하나만 더 않았나? 말씀드리면 천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천목회가 오세훈 시장 오른팔 왼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인재 영입한 사람들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누구 당대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행정도 잘 못하시는 분이 무슨 대권 후보에 꿈도 안 꿨으면 근데 좋겠네, 뭐 누님이 그 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갤럽 조사 호감도 조사했을 때 오세훈 시장 1등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1등 저는 그래서 나와요. 굉장히 그분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TBS 폐구,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분향소 문제들, 그리고 어떤 수해복구 이런,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 빠져 있다가 자기가 뭐 한강에 뭐 호텔에서였대 이런 거. 그게 이제 MB식인 거예요. MB 정치. 너무 싫어요. 이재호 장관식인 거예요. MB 저는 정치. 서울 시민으로서 정말 불만이 많은데 맞습니다. 이 이미지로 하는 정치 그만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한동훈 당대표론이 한동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수의 대권까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다. 그런 그렇게 큰 봐요. 흐름을 보면 이제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될지 대충 정해지는 거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되는 순간 국힘은 몰라. 그걸로 끝. 탄핵 막을 수 있다. 오히려 못 막죠.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막 안에서 많이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네. 8표 부족하잖아요. 특검 통과시키려면 제 의결 저걸 8명 이탈
필연적으로 나오잖아요. 원희룡 비대위원장으로는 원희룡 당대표로는 아무것도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그런 부분 압니다. 계속 5만 원 걸고 하는 이야기는 당대표는 5만 원 5천. 한동훈이 네. 된다라고 보고 그 뒤에 이제 전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한동훈이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오세훈이 대권 주자가 되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도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연구를 하고 있던데 유능한 정당으로서 민주당 여기는 또 혼자 출마해가지고 이번에 뭐 네, 무투표 이번에 당선이 될 그렇잖아요. 가능성도 높잖아요. 이재명 네. 당대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역량이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또 국가 경영 전략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압도적 우위의 경쟁력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